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과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사장단이 평택 사업장에까지 찾아가서 노조 지도부를 만났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죠. 오늘 김명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 사장단이 평택을 찾아서 노조위원장을 만났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다 할지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면담을 했고, 오늘 사측하고 또 장관이 면담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러한 중재를 위한 면담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르면 어쩌면 내일 노사 간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중재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과 나눈 비공개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록 부사장님이 반도체 하나도 모르고 지금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올해 200조가 아니고 300조예요. 300조인데 지금 200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치냐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됐다고 나가라 그러고 지금 위원장한테 온 거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가만히 그냥 들어줘야 돼요?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 안 해주세요. 저 더 회장 그러니까. 얘기할 생각 없어요. 자, 저렇게 대화를 공개한 게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중재한 비공개 회의 내용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당 녹취는요, 최승우 노조 위원장이 직접 이 익명 게시판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장소를 고려하면요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이것을 공개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협상 측면에서도 다음번에 이것이 또 녹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또 들고 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과연 이 노조의 결집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 효과적인 선택이었는지 또 비판은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대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 하루 최대 1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고요?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웨이퍼라고 하는 원판을 깎아서 만드는데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웨이퍼가 하루에 한 2만 장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디램을,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디램을 2,000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하루 손실액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웨이퍼 변제를 막을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웨이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가가 나서서 좀 엄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손실이 예상이 되면서 정부 안에서도 파업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긴급 조정권까지 가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긴급 조정권은 이 노조법에 담겨 있는데요. 공익 사업이라거나 아니면은 국민 경제를 해하고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에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즉각적으로 일단 쟁의 회의를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카드로 보여지지만요. 다만 과연 발동까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이 되어 왔고 그마저도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20여 년 전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과연 긴급 조정권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미지수이다.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 그만큼 이 파업의 효과 상당하고 경제적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유튜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전원주 씨 소식입니다. 올해로 86살 전원주 씨, 지난 3월 낙상 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수술 이후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한번 뛰어갔다 올까? 걱정했었는데 1년은 걸린다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관절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여와. 왜요? 한번 오라고. 돈 안 받아요? 그랬더니 네네네 돈 드릴게요 이래. 네, 수술도 잘 됐고요.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병원들이 여기저기서 돈 드릴 테니까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뭐 이런 연락을 해온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신 건데 그 고령자한테 고관절 골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또 천만다행으로 전원주 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지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유튜브 촬영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니까 그 전원주 씨 말로는 고관절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연락을 해오더라. 예. 그래서 전원주 씨가 돈 안 받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병원 측에서 아니 돈을 저희가 드릴게요.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전원주 씨가 병원비를 안 낸 건 아니고 네. 수술비 뭐 입원비 다 합쳐서 한 달 동안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전원주 씨가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당한 빙판길 낙상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비를 다 그대로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건강이고 그 건강에 대해서 식사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은 끝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전원주 씨가 소회를 전했습니다. 네, 네. 이런 전원주 씨 고관절 수술 이후 달라진 점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원주 오면 짠순이 내가 가만히 혼자 들어놓다가 아유 이렇게 발발 떨고 정말 전원주 짠순이 오고 이러다 갚버리면 남은 손에다 내가 일부러 돈을 넣어갖고 나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오다가 주려고. 이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재미를 가져라 바꿨어. 자, 아드님도 지금 받아. 놀라세요. 아니 갑자기 네, 원래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뭐 짠순이다, 절약왕이다 이런 아이콘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고관절 수술을 거치고 또 초기 치매 증상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요,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많이 가진 만큼 베풀고 살아야겠다. 내 주변에 더 잘하고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 촬영 현장에서요, 스태프들에게 10만 원씩을 직접 쾌척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화면 앞으로 이렇게 손 뻗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푸근한 미소로 10만 원씩 건네주시는 모습, 일단 건강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베풀고 살겠다는 그 마음 역시도 참 감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원주 씨 절약 정신도 유명하지만 이 재테크 고수로도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원주 씨한테 전원 버핏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원주 씨 이름하고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새 이름을 따서 전원 버핏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별명이 생긴 이유가 전원주 씨가 2011년에 주당 2만 원대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때 벌써 이 주식이 폭등할 걸 어떻게 알고 그때 사서 아직까지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그 수익률이 4,20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원 버핏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원주 씨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과거 SK 하이닉스에 강의를 갔었는데 직원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실력파더라. 예. 그래서 회사를 믿고 주식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원 버핏 말고 진짜 워렌 버핏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단됐던 버핏과의 점심 경매 기억하실 텐데요.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무려 100억 원대 낙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이 점심 식사 한 끼의 가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올해에도 낙찰이 됐습니다. 네. 특히 2022년도 이후에 중단이 됐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만큼 그 인기가 뜨거워서 135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귀재, 투자의 아버지, 투자자들의 스승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통해 그의 어떤 통찰력을 배우고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배운다는 의미, 그런 의미 때문에 이 가격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요, 전액 또 기부가 되는 또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에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등회 행사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색 연등이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물들일 예정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이곳에 참석하신다고요? 올해는 로봇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로봇 수계식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게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 수계를 받았던 로봇 가비 스님, 거기다가 석가, 모이, 미사 이 네 로봇 스님이 연등 행렬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율주행 로봇 2대까지 합쳐서 총 6대 로봇이 이번에 이제 그 연등 행렬의 맨 앞에서 그 앞에 이제 인간 그 위원단, 봉행 위원단이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든가 인간 봉행 위원단이 있는데 그 앞에서 로봇이 행렬을 앞장선다고 합니다. 흥인 지문부터 탑골 고흥까지 한 40분 정도 행진한다고 하는데 로봇이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을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또 올해에는 북한 문헌 등을 재현한 등도 등장하고 예. 북향민들도 연등 행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연등 행렬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뭐 국가 무형 문화재라고요? 국가 무형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연등 행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려 시대를 거쳐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불교 행사이자 문화 행사로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특히 이 연등 행렬, 이 등 정말 다채롭고 아름답게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어떤 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 전중적인 행사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굉장히 크게 또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이런 불교가 소위 힙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불교 박람회에는 25만 명,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는데 이 젊은 층이 특히 눈에 띄었다면서요. 요즘 힙불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힙한 불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불교의 가르침이 요즘 MZ세계에게도 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좀 힙한 굿즈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극락에 대해서 극락도 락이다 하면서 이 연등 행사 이후에 이제 EDM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신나는 DJ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불교가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굿즈 판매 같은 것, 불교와 또 재미있는 메시지를 담은 굿즈 판매도 굉장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불교의 어떤 젊음 이런 부분도 좀 이번 행사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불교의 어떤 매력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부처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스타일로 해석한 굿즈들도 많았고 키링이나 킥캡 같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도 많아서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불교는 조금 더 무교지만 가깝게 느껴져가지고 요즘 불교 관련해서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굿즈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궁금해서 좀 오기도 했고 좀 더 뭔가 정신수양에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불교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음은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개미 요리 때문이라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식혜를 기반으로 한 소르베 위에다가요, 동결 건조된 개미를 뿌려서 판매한 이 식당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개미는요, 미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배송을 받아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라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곤충 10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4년 동안 지금 이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되어 왔고 심지어 12,000차례 정도 판매되어서 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관련된 조사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선 사실 곤충 요리 꽤 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개미를 먹으면 불법인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식품위생법상에 먹을 수 있는 식용 곤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10종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네. 보면 풀무치, 메뚜기, 미럼 등이거든요. 여기에 개미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개미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레스토랑 측에서는 왜 개미를 썼느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요리사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일할 당시에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여기 그 소비자들이 방문 후기에 여기 요리사가 설악산,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식으로 후기들을 썼는데 그건 오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유통으로 받아서 요리에 썼다고 하는데 문제가 보건당국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여기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잠시 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포지션의 어떤 조화, 그다음에 선수 구성에 대한 실험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전술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리그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K리그에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또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상에 가장 저는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뒤 오후 4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이 발표됩니다. 월드컵 본선에 나설 태극전사 26명. 누가 될까요? 지금 요번에 역사상 가장 화려한 한국 대표 선수 명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주장부터가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될 것으로 아주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하고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명단에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두 선수가 투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거기에 또 수비에는 김민재 선수,
이 선수들이 다 지금 월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 네. 우리나라 대표팀 월드 클래스가 줄줄이 지금 끼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라든지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 등등등 유럽파 선수들이 대거 대표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골문을 지킬 수문장 자리에는 김승규 선수라든가 조현우 선수, 송범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또 미국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 이 축구 리그 뛰고 있습니다. LAFC에서 정말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협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받고 있는 연봉 탑 2에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위가 손흥민 선수고요. 무려 1위는요. 메시입니다. 네.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메시 선수가 연봉이 423억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166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에 부가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수익, 광고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너스가 계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높은 소득은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완벽한 실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 하프타임 쇼에 바로 BTS가 메인 출연자이기 때문인데요. 마돈나와 무려 같은 무대에 서는 거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예.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경기 중에 공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결승전 중간에 하프타임 쇼를 한다는 건데 그게 최초인 거 사상 최초. 그걸 하는 이유가 미국이 축구 인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미국에서 붐을 일으켜보자라는 취지로 공연을 만드는 건데 피파가 아주 야심차게 이 공연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야말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스타들로 이제 그 쇼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메인 출연자가 세 팀인데 예. 마돈나, 샤키라, 방탄소년단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큰지를 이것만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올림픽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게 월드컵이거든요. 네. 월드컵 결승전 때 방탄소년단이 딱 나오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야, K-팝이 이 정도구나.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